2024년 봄, 독일 교육부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언어 필수 과목 선정. 중국어와 일본어는 이미 확정이었지만 한국어는 경제적 가치 부족으로 탈락 직전이었죠. 그때 한 독일 통역사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SF 소설을 번역하던 중 독일어로는 불가능한 시간 표현을 마주한 것입니다. 독일어 미래 시제는 7가지인데 한국어는 42가지였습니다. BTS 가사 하나를 번역하려다 7번 실패했고 웹툰 번역에서 300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베를린 언어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 인지를 확장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3개월 후 독일 100개 김나지움이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어에 무엇이 있기에 600년 역사의 언어가 3000년 한자를 이겼을까요? 지금부터 독일 통역사 카타리나가 발견한 한국어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15년째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독일 교육부 아시아 언어 필수 과목 선정 회의. 저는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죠. 첫 번째 발표자인 뮌헨 대학 중국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14억 인구가 사용하며 독일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어 없이는 미래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학 교수였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협력국이며 일본어는 기술 문서의 표준 언어입니다. 마지막 순서. 함부르크 대학의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는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K-팝, K-드라마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육부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경제적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교역량은 중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김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표결 결과. 중국어 찬성 12명, 일본어 찬성 11명, 한국어 찬성 2명. 교육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필수 과목으로 선정합니다. 한국어는 제외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한국어의 가치가 이렇게 부정당하다니.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사님이었죠. 슈미트 씨,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3개월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그 안에 한국어의 가치를 입증하면 재검토하겠답니다. 3개월.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저는 무심코 책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을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에서 소설을 펼쳤습니다. 한 문장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독일어로 번역하면 Ich werde dort ankommen, aber ich werde nicht zurückkommen können. 문법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어 원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도착할 것이다는 확실한 미래였지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는 슬픔과 체념이 섞인 미래였죠. 독일어 WERD로는 그 차이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일 떠날 거야. 나는 내일 떠나겠어. 나는 내일 떠날게. 나는 내일 떠나려고 해. 이 네 문장은 모두 내일 출발한다는 뜻이었지만 각각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떠날 거야는 단순한 계획, 떠나겠어는 결심, 떠날게는 약속, 떠나려고 해는 의도.
하지만 독일어로는 전부 Ich werde morgen abreisen. 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국어 문법책을 펼치고 미래 시제 표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리을 것이다. 뭐게. 머리을게요. 뭘려고 하다. 멀리을 예정이다. 먹이로 하다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무려 42가지였습니다. 독일어는 7가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 인지과학과 슈타인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에서 만나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미래를 42가지로 표현합니다. 독일어는 7가지고요. 슈타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카타리나, 단순히 표현이 많다는 것이 그 언어가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표현들이 실제로 인지적 차이를 만드느냐는 거죠. 저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어로 내일 비가 올 거야와 내일 비가 오겠어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기예보를 본 후, 두 번째는 하늘을 보고 직감한 거죠. 독일어로는 둘 다 Morgen wird es regnen. 입니다. 슈타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한국어 화자는 정보의 출처와 확실성을 언어로 구분한다는 거군요. 이건 인지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저는 BTS의 노래 가사도 보여드렸습니다. 스프링데이를 들려드렸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저는 독일어 번역을 시도했던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고 싶다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Ich vermisse dich. 는 그리워하다. Ich will dich sehen. 은 보고 싶다는 욕구죠. 하지만 한국어 보고 싶다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슈타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fMRI 실험을 해봐야 해요. 한국어 화자와 독일어 화자의 뇌 활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어 화자가 시간 개념을 처리할 때 뇌에 더 많은 영역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일주일 후 베를린 훔볼트 대학 언어학과 회의실. 슈타인 교수님의 소개로 독일 언어학회 긴급 미팅이 소집되었습니다. 20명의 교수들 앞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 한국어는 미래 시제를 42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인식하는 인지 구조의 차이입니다. 가장 앞에 앉은 밀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미트 씨, SF 소설 하나의 번역 사례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특수한 문학적 표현일 뿐 아닙니까? 저는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통역한 한국어 문서 1200건을 분석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페이지당 12가지 이상의 미래 표현이 사용됩니다. 밀러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이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BTS라는 한국 그룹을 아십니까?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에는 BTS 팬클럽 회원이 10만 명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이죠. 설문조사 결과 78%가 노래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어에는 서운함, 아쉬움, 억울함 같은 독특한 감정 어휘가 300개 이상 있습니다. 독일어는 기본 감정 어휘가 40개 정도죠. 또한 독일 출판 통계를 보면 2023년 가장 많이 팔린 만화는 한국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판매량 50만 부로 독일 만화 시장 1위입니다.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300개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8,000개 이상 있습니다. 독일어는 200개 정도고요.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의 발표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슈타인 교수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fMRI 실험으로 한국어 화자와 독일어 화자의 뇌 활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 드리죠.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국어는 영원히 독일 교육 과정에서 제외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한국어 원어민 20명, 독일어 원어민 20명,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인 10명을 모집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화자가 시간 관련 문장을 처리할 때 뇌의 7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독일어 화자는 3개 영역만 활성화됐죠. 더 놀라운 건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인들이었습니다. 6개월 학습 후 그들의 뇌 활성 영역이 5개로 증가했어요. 슈타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이건 언어가 뇌를 변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시간 인식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2개월 후 저는 밀러 교수에게 실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죠.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한국어가 정말 인지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적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선택할까요? 경제적 실용성이 부족한데 말이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베를린 5개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6월, 베를린 5개 김나지움에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선택하면 무엇을 배울까요? 한국어는 시간을 42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시킬 겁니다. 또한 한국어는 감정을 300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K 콘텐츠 산업은 매년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미래의 언어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하루면 읽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쓸 수 있습니다. 30분 후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95명, 중국어 25명.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거의 80%가 한국어를 선택한 것이죠. 다음 학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5개 학교 평균 78%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학생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중국어는 의무감으로 배우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3개월 후 중간 평가 결과 한국어 학생들의 평균 출석률은 97%였습니다. 중국어는 82%였죠. 학생 만족도는 한국어 4.8점, 중국어 3.9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 효과였습니다. 3개월 만에 한국어 학생들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9월 초 독일 공영방송 ARD가 이 실험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고 2주 만에 5만 명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9월 15일 최종 결정 회의. 독일 교육부 본관 대회의실에 교육부 장관, 16개 주 교육 담당자,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여러분. 한국어가 독일 교육에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지 확장입니다. fMRI 실험 결과 한국어 화자는 시간 개념을 처리할 때 뇌의 7개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독일어 화자는 3개입니다. 한국어를 3개월 배운 학생들의 시간 인식 테스트 점수가 평균 45%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감정 표현입니다. 한국어에는 서운함, 아쉬움, 억울함 같은 감정 어휘가 300개 이상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독일어로도 감정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서 지능의 향상입니다. 셋째, 문화 경쟁력입니다. 2024년 K 콘텐츠 시장 규모는 120억 유로입니다. 매년 30% 성장하고 있죠. 베를린 김나지움 실험에서 500명의 학생 중 78%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으로 언어를 선택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예산과 교사는 충분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독일에는 현재 한국어 능력자가 2,000명 있으며 이 중 500명이 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교사 파견과 교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한국어가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 언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있는 학생은 스스로 배웁니다. 우리 실험에서 한국어 학생들의 출석률이 97%였던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를린 교육청장이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저는 슈미트 씨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우리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함부르크 교육청장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부르크도 찬성합니다. 하나둘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16개 주 중 12개 주가 찬성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1단계로 올해 안에 100개 김나지움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합니다. 2단계로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하고 3년 내에 전국 500개 김나지움으로 확산시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표결하겠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4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8명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는 독일 김나지움의 정규 아시아 언어 과목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개월간의 노력이, 한국어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의 열정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 전역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 한국어를 정규 과목 선정.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첫 번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의 정식 한국어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칠판에 한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창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가 100개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가 뒤따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두 읽을 수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은 한국어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어의 진짜 가치를 알렸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세상이 알아봅니다. 감사패 수여식 후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가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 비교 언어학 교과서 지필이었죠. 제목은 2개의 창문 독일어와
한국어로 보는 세계였습니다. 2025년 9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첫 주에 5,000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2만 부를 넘었습니다. 한 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렌즈예요. 저는 이제 독일어와 한국어 두 개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전히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제 학생들은 이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 중 10명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이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 전체로는 5만 명이 넘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문입니다. 독일어는 하나의 창문이고 한국어는 또 다른 창문입니다. 두 개의 창문을 가진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제가 지킨 것은 한국어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학생들의 미래를, 언어의 다양성을, 인간 인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자막 없이요. 드라마 속 대사가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보고 싶다, 서운해, 아쉽다. 이제 저는 모든 뉘앙스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교실로 갑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언어의 마법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더 풍부하게 보는 마법의 렌즈니까요.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문입니다. 한국어는 가장 넓고 아름다운 창문입니다.